네, 수요일에만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죠.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 요리사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는데요.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상암동 경제포차의 품격이 높아지고 있다. 나누는 얘기에 깊이가 더 깊어졌다. 이런 문자가 오고 있다고 우리 제작진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 분이 열심히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거 진짜라고 합니다.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휴대폰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먼저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숫자로 보는 경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6월 고용 동향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취업자가 28만 1000명으로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네요.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용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최저임금제 때문에도 그렇고 뭐 언론상에서도 워낙에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좀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치로 왔을 때 괜찮은 수치예요. 네네. 28만 1000명. 1000명.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 동기 대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 대비해서 올해 6월 달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고.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좀 좋게 보는 거는 그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건데. 고용률이. 예, 네. 고용률이라는 거는 이게 실업률은 실제로 좀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계산한 거라서 네. 사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고시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 빠지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보자. 그래서 고용률을 OECD 국가들이 다 내는데 네. 그거는 예를 들면 15세에서 64세 인구 전체에서 네. 얼마나 취업자가 있느냐. 예, 활동 가능한 그렇죠. 인구 중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그것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것도 계속 좀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산업별로 보면 네. 제조업체는 안 늘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역시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수출이 안 되면 우리 보통 물건 만들어서 파는데 네, 네. 거기가 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거는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가 사람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1인 사장님도 있고 아니면 알바생 그렇습니다.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고용을 하고서 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늘어난 거예요. 고용을 안 한다는 거네요. 아르바이트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최저임금과 또 맞물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전반적인 어떤 자영업자의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네. 그 내부에서의 변화는 조금 이렇게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런 지표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전체를 보면은 반가운 숫자긴 한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네. 자영업자 관련해서 문자들 주고 계십니다. 신은희님, 자영업자들은 요즘 가족 총출동해서 일합니다. 예, 이런 분들 많죠. 불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5926번님, 자영업자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최저임금 오른 뒤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문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문자도 못 보내고 일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증시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미국 일자리 사정이 더 좋아졌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그 입꼬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6월 달 지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거고요. 네. 6월 달 지표에서 미국은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를 계산을 하는데 네, 네.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명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덜 증가한 것 같잖아요. 숫자만 그런데 보면. 네. 요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네. 예,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우리 네, 개념으로 네. 본다 그러면. 그럼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 보통 미국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20만 명 정도를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 특히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16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네. 6만 명이나 많네요. 더 나온 거니까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시장에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올해 주가가 미국이 계속 올라서 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 네. 배경에는 미국이 금리 많이 내리고 돈을 많이 풀겠다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네네. 이거 수치가 좋아지면 정말로 금리를 많이 내리는 거 맞아?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참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이 풀리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반영을 했고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 주가가 다 빠졌어요. 아, 같이요? 그런, 예.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날 많이 빠졌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올랐는데 3.6에서 3.7 요 정도 올랐는데 이건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다가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높아서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그 중에서 못 잡은 분들도 포함돼서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효과라서 전반적인 미국의 네. 고용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는 우리 안승찬 기자. 금리 얘기하면 또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아니,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도 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진짜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공감대가 좀 커졌거든요. 근데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빨리 내려야지. 이게 지금 스탠스인데 안 내려. 미국이 만약에 이러면 주저주저 우리도 하면은 좀, 예, 우리는 못 내리는. 고민할 가능성이 있죠. 네. 게다가 미국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또 상황이 안 좋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인하 압박하고 있지 않나요? 예, 뭐 혼잣말인가요? 계속적으로 네.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죠. 네. 제롬 파월이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긴 보이는데 아. 미국이란 나라의 또 중앙은행장이 이 보면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항복하고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또는 지금 애매한 상황인가요? 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 트럼프는 거의 뭐 100bp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네. 그것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멀쩡한 사람도 자존심이 좀 상할 정도예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하려고 했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도 자존심이 상하죠. 게다가 알겠습니다.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까지 괜찮게 나오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나저나 뭐 경제지표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일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우리 증시, 외환시장도 사실 일본 조치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실제로 일본에서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네.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덜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다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역시. 그리고 환율도 대략 한 그죠 20원 이상 올랐으니까 네. 결국은 환율 쪽에 있어서의 통화의 절하폭이죠. 네. 절하폭도 제일 컸어요. 그 얘기는 분명히 그 미국과 관련된 얘기 이외에도 우리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목되는 게 일본과 관련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초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게 이미 골드만삭스는 1.5%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무라 증권도 1.8%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네. 2%대 중반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 그다음에 네, 외롭게. 2%대 초반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국내 증권사나 연구기관들. 네. 2%도 못할 것 같다는 건 해외 차이가 증권사 있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요번에 얘기한 거는 그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영향을 받게 생겼는데 네. 걷다가 대고
일본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영향을 그 못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안 그러면 제일 좋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 중에서 뭐 5%는 일본에 수출하고 10%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출입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전체적인 수출이나 수입 물량이 떨어지면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과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아 기자, 오늘 그 청와대에서 네.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과 이 간담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내용들 나왔어요? 오늘 나온 얘기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정부가 아주 긴밀한 소통 채널과 협력 채널을 갖추자. 네. 그래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 그룹 뭐 최고 경영자들하고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실장 상시적으로 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일본에 지금 의존해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이게 뭐 심각하니까 이거 국산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추경의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세제, 금융 뭐 이런 지원도 총출동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는데 근데 참- 좀 이렇게 약간 공허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그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봤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지도 못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부품 구하려고 뭐 이게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고. 네, 진짜 발로 뛰고 있어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워낙 이제 일본에 의존해 있는 구조였다가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죠.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은 계속 그랬어 왔는데 네. 이게 근데 일본이 이 정도의 경제력 갖추는데 3-40년 동안 투자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물론 부품 소재 산업 자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심각한구나 이렇게 깨닫긴 했는데 이게 깨닫기만 참 한 건가요 지금? 금방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20년 전에도 그 얘기, 30년 전에도 그 맞습니다.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1, 2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아, 그나저나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센터장님. 네. 그 일본 자금 뭐 우리한테 꿔준 돈이 얼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일본 자금 얘기가 나오니까 네. 최종구 위원장이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네네. 얘기를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분이 아니라서 제가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그냥 논평을. 현상으로 보면 네.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규모가 워낙 커졌고 네, 금융 네. 시스템 자체의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정도를 꾸고도 있고 직접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형태로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일본의 은행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좀 해보면 네. 우리나라에 한 60조 정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한테 빌려준 게 한 3분의 1 좀 넘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일본에 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한테 빌려주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쉽게 회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투자가 돼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거는 한 90조 정도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90조. 되시고 네. 그 중에서 주식으로 들어와 있는 건 한 13조, 채권으로는 뭐 한 9조, 뭐 이렇게 나눠져요. 파생 상품으로 뭐 한 15조 이렇게 나눠지는데 좀 중요한 게 큰 규모가 나머지는 뭐냐? 90조 중에서 한 500조 되는 90조 중에서 한 50조 되는 건 뭐냐? 이게 네. 저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고 네. 경영 참여형으로 들어온 돈들이 있잖아요. 네. 10% 이상 지분을 갖는 그런 걸 직접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많아서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최종구 위원장 말씀은 네. 그런 것들이 뭐 쉽게 나가겠느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꿔준 우리가 꾼 돈은 조금 이렇게 실제로 롤오버를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정도의 영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문을 여는 상암동 경제포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부에서 저희 그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얘기했잖아요. 문자 주셨는데 김유신님, 일본이 김유신님, 네, 이름이 이름 멋있어요. 신경 네. 안 쓰여요. 일본이 한국에 손 뻗을 일도 없고 일본 GDP가 내수만으로도 세계 수익권인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손을 내밀까요? 이런
지적해 주셨고 반면에 허선미님 대기업들 산에 유보금 쌓아놓고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 핵심 부품들 사다가 편하게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 정부 탓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신랄하게도 비판도 해주셨어요. 양쪽 다 이렇게 또 수긍이 가는 얘기기도 하고요. 경제 뉴스 헤드라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승찬 기자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이제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제 11차 전후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네. 다행히 노동계가 이제 회의를 복귀해서 막판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경영계는 8,000원, 노동계는 10,000원을 이제 각각 주장했다가 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경영계는 8,185원, 노동계는 9,570원. 조금 격차는 좁혀들었습니다만 네. 뭐 여전히 아직 조금 격차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하여튼 내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수정은 냈지만 그래도 삭감하자 이런 입장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여전히 삭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제가 좀 뒤에 네.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걸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 네, 이제 민간택지에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우리 고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얘기인데 그 1년 전보다 훨씬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올 들어서 5월까지 이제 국세 수입이 139조 5천억 원을 기록해서 이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네.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 더 잘 거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 호황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스가 있어요. 치킨의 생맥주 배달 합법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치킨을 배달시키면서 소주나 캔맥주 시키는 건 괜찮았습니다만 유독 치킨의 생맥주 배달을 시키면 그건 불법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세법상 생맥주를 별도의 페트병에 담는 행위가 이게 불법적인 가곡 조작에 해당된다. 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네. 어제 주세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요. 네. 치킨에 이제 생맥주 배달이 합법이 됐으니까 당당하게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는 다 불법이었던 불법이었는데 거예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막 강하게 규제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사실은. 내가 마신 생맥주가 불법이었다니. 불법이었구나. 그런 거군요. 불법이었다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뚝뚝 떨어지는 일본 맥주 매출. 이것도 관심 있어요. 네, 국내 지금 대형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 이마트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일본 맥주 매출을 집계를 해보니까 한 주 전보다 매출이 15.6% 감소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네네. 같은 기간에 국산 맥주는 오히려 매출이 19%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일본의 이 무역 보복 조치에 따라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하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은 조금 더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곳곳에서 지금 불매 운동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은 일본이 아주 아파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네, 그래도 당분간 굉장히 분위기는 많이 달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발언이었어요. 이 국토부 장관. 고란 기자 서울 집값이 조금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정부에서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검토를 언급했네요. 네. 타이밍이 정확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여기서 꿈틀꿈틀하고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집에 대해서 저한테 왜 상담을 하죠? 아무튼 네. 언니는 제목이 있다며 네. 상담을 한다면서 거의 뭐 점쟁이 수술을 하는데 네. 정말 가격이 전달하고 비교해서 뭐 조금 약간 늦췄더니 뭐 1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값이 움직이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다른 말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설에는 규제의 끝판왕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끝판왕을 내세워서 어쨌든 간에 잡겠다라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혹시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네네. 제가 무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네, 주세요. 그랬더니 네. 분양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땅값이죠.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집이라는 특수한 재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집값을 안정화시키자. 라는 거고 분양가를 자율화했더니 이게 집값 상승이 아주 주범이더라라고 해서 이제 요걸 상한제를 하는 건데 집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기분 좋은 네, 일일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폐지됐는 걸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었습니까? 네, 아. 폐지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 기준이 조건부예요. 근데 아. 이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놨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상 폐지됐다. 뭐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그거를 다시 조건을 좀 세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걸리게끔 걸리도록. 예, 이렇게 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직접적인 관심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그 되는 대상이 된 아파트가 어디인가 네. 이게 가장 궁금한 예,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네. 그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된다. 아, 이거는 이제 3개월. 기본으로 깔고 여기 네. 가운데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분양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직권이 있는데 이거를 그 맞추기가 네.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이 조건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정부가 겨냥하는 강남 재건축이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기 대상이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넓지 않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을 만약에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상승률의 2배라고 했잖아요. 3개월간. 네.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걸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여기에 지방이 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여기 지방은 주택시장이 지금 침체인데 여길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한다? 그럼 불만이 더 있을 것 침체를 같아요. 또 시킨다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할지는 네. 이게 또 서울 안에서도 다르고 네, 서울과 맞아요. 지방은 완전 또 다르고 기본적으로 뭐 효과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집값을 네. 잡는다라는 걸 테고 네. 그나저나 이게 정부가 진짜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할 말만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정부의 그 최대 목표라고 해야 되나 전 정부 뭐 인협을 계승한 참여정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을 못 잡았다. 네, 못 이거 잡았다. 전망이 굉장히 있었죠. 결국은 못 잡았다. 네, 결국 이 부동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실패했다. 정권이 실패했다.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가 아니라 네. 집값이 조금이라도 또 오르면 뭐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오르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긴 잡은데 네. 정부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느냐? 그건 또 원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막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그건 안 되죠. GDP에 네.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완만한 상승이 제일 좋아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아주 어려운 길을 완만한 완만한 상승. 상승. 그 이걸 어려운 길. 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님,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할까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게 내리라는 게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 게 네. 이게 결국 집값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은 알겠습니다. 음악이 나가고 있죠? 부담스러워. 네. 우리 또 고란 기자가 우리 센터장님 또 놀라시겠네요. 저희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만 노래를 할 뿐입니다. 네. 세 줄 요약 오늘도 랩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drop the beat.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 통제 웬 말이냐. 집은 특수한 재화라서 공공이익 추구해야. 이번에는 서민 편서 집값 잡는 대책돼야. 역시. 네, 당황하셨습니까, 선생님? 예,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들 매주 이럽니다. 그러시군요. 네. 안승찬 기자와는 최저임금 협상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 또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다들 이제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 지금 11차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경영계가 올해보다 아까 수정안 보니까 한 2% 정도 삭감한 수정안을 그렇습니다. 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경영계가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영계 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냐면 업종별로 좀 이걸 차등화 시켜달라 이게 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못이 박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린 회의 참석 못한다. 그리고 불참을 했다가 네. 경영계가 복귀하면서 이제 냈던 안이 뭐냐면 최저임금 삭감안이었어요. 삭감안. 사상교실. 그러니까 최초라며요. 삭감안. 아니, 뭐 예전에도 한 번 있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계가 제시한 적은 제시한 적은 있었어요. 있었죠. 제시한 적은. 결론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노동계가 이제 어제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 네. 뭐 인면수심 그 자체다.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언어가 그렇죠. 나왔어요. 이게 뭐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 탈을 쓴 짐승 같은 짓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푼이라도 올려줘도 모자랄 판에 네. 깎자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대화 못하겠다. 그래서 네.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가 오늘 다행히 이제 노동계가 복귀를 복귀를 했거든요. 하면서 어찌됐든 얘기를 이어가 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분위기인데.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일단 회의에는 복귀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한마디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충격을 주니까 네. 무리가 있으니까 내리자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장은. 이 경영계 쪽 주장은 작년에 16.4% 올랐고 올해 10.3%. 네. 그러니까 2년 연속 사실 두 자릿수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부담이죠. 경영계 쪽 주장 들어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봐라. 최저임금만 유독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올해도 그래서 또 많이 오르면 기업들, 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그럼 또 고용 시장도 오히려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한번 깎아보자.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뭐 그나마 조금 그 수정안을 내서 8,185원 원래는 8,000원을 했다가 이게 여전히 하여튼 마이너스 2% 정도의 올해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예전에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 한번 이제 최저임금 깎아보자 뭐 한번 노동계가 제시했던 적이 있긴 제시를 있었어요.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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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시는 했고. 제시만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근데 최저임금 말 떨어지진 그대로 않았죠. 최저인데 이걸 네. 깎는다라는 게 물론 말이 안 이제 되죠. 네. 급박하게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그 논리 안에는 그동안 너무 안 올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올려보자 해서 올렸던 그런 그 그런 것도 논란 있죠. 속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정해진 네. 거잖아요. 합의로. 그때 금융위기 직후에 네. 그때 경영계가 깎자고 했을 때도 사실 2.8% 올랐거든요. 음.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 4% 정도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물가가 이번에도 오르니까. 이게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네. 다만 올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지금 분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는 안 왜냐하면 오른다. 왜냐하면 노동계가 제시한 안도 처음에는 10,000원으로 했다 지금 오늘 수정안으로 9,570원 이렇게 낮췄는데 네. 물론 이것도 경영계하고 안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 작년에 노동계가 처음 제시했던 안이 1,79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노동계가 작년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처음부터 좀 그러네요. 낮게 제시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계는 보통은 동결 얘기했는데 올해는 낮추자고 하고 낮추자고 하고 노동계는 노동계에서는 작년보다 눈높이를 좀 낮추고 이 말은 전체적으로 올해만큼의 인상률은 서로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 자릿수 정도 생각을 다들 이제 하고 그렇게 있다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0943번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단 규모 고용 형태 구분도 없이 일괄적인 적용에는 반대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도 안 한 일괄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겠지요.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 강창영님 서민들의 푼돈을 덜 주면서 많다고 얘기할 게 이 나라 공평한 소득 분배를 안 하려고 하는 가진 자들이 자성해야 하는 게 먼저죠. 할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잘 못 읽었나 봐요. 네. 이진수님, 자영업자분들 왜 최저임금 때문에 적자를 하는지 이해 안 되는 게 인건비보다 업장 임대료 그리고 가맹본부 공급가가 더 문제 아닌가요? 이 논란도 계속 있었어요. 네. 실제 최저임금 문제냐 아니면 그 높은 임대료가 문제냐 이런 논란들 계속 있었고요. 최석원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저임금 문제? 네, 이거 사실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선하면서 2020년까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게 네, 모든 조금은 후보들이. 네. 좀 섣불렀다고 보고 결국은 이 생산성 증가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좀 이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기본적으로 그 돈을 벌면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노동자한테 가는 것보다 기업이 갖고 가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이제 그러고 나면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다음 그 기업이 또 고용해서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걸 다 기대한 건데 그게 네네.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랬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확실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는 좀 높이는 게 맞다. 단지 그 속도를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상 높인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필 미중 갈등도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악재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네. 속도까지 높아지니까 조금 좀 잘 안 맞물렸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고란 기자도 뭐 어떤 속도와 폭 많이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뭐 원래 그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그거 진짜 받겠다고 그렇게 제시하진 않잖아요. 네, 거래 기술. 네, 거래 기술이죠. 한 네. 뭐 그 중간쯤에서 결정이 되니까 노동계도 그 두 자릿수 인상까지는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속도 부분에 있어서 저 뭐 최저임금이 계속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그 아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직 고려가 안 부족한 되는 게 것 아닌가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짧게. 그래서 정부 지금 과거에 보면 정부 측 입장을 감안하면 공익의원들 생각 따라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겠죠? 중간에 네. 공익의원들입니까? 그렇겠죠. 늘 늘 그렇죠. 뭐. 30년 동안 합의한 건 7번밖에 없었다니까. 아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늘 뭐 네.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할 때 그동안 2년간 너무 빨리 올렸다. 올렸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그 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를 그래서 조금 해버렸군요. 그게 미리.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조만간 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이 음악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져요. 네, 세 줄 요약 안승찬 기자 부탁드립니다. 1만 원은 고사하고 삭감하자 한마디에 한탄 섞인 자존만 흘러나오는데 올리자니 부담이요 내리자니 걱정이니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구나. 네,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문 닫을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